한국에 미칠 영향 심상치 않은 공화당 기류, 트럼프가 긴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국가안보보좌관인 존 볼턴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증언하도록 상원에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아직 발간되지 않은 그의 저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쟁자인 민주당 조 바이든을 조사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의 군사 원조 동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내용이 25일 알려진 뒤로 트럼프 든든한 후원자인 그레이엄 상원 군사안보위원장도 태도를 바꿔 볼턴의 책을 보고 싶다고 의견을 밝히는 등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태도에 묘한 기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볼턴의 저서 내용이 사실이면 미국의 안보를 해친 결과가 되기 때문인데, 존 볼턴은 미국 내 공화당 지지자들과 상하원 의원들에게 상당한 신뢰를 받는 인물로 1991년 걸프전 당시 젊은 나이임에도 이미 공화당의 주요 인사로 분류될 만큼 그의 입지는 적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하원의 탄핵 소추안을 상원이 즉각 기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상원의 주요 의원들은 전 대통령이자 미 역사상 두 번째 탄핵 조사를 받은 빌 클린턴 대통령의 예를 들면서 기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각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조사를 하고 이 조사 결과를 놓고 상원은 투표를 통해 가결과 부결을 결정하게 되는데,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6석 차이가 납니다. 총 100석 중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입니다. 단 4명의 공화당 의원이 돌아서면 트럼프 탄핵은 결정되어 버립니다. 공화당 의원 중 특히 안보에 민감한 그레이엄 상원 의원과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동요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강력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의회가 대통령의 수족처럼 움직이지 않고, 그것은 민주당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공화당은 특히 안보와 기업 경영 침해, 개인 재산권에 대한 문제에는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한국식 의료보험을 칭송하며 도입하려 임기 8년 동안 그렇게 애를 썼어도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내 결국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진전은 좀 있었지만 결국 좌절한 오바마의 의료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공공복지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징수하는 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자유로운 기분은 아름답지만 강제 징수로 이루어지는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 곳이 미국입니다. 우리 한국인 처지에서 보면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를 하고 안 하고가 무슨 미국 안보에 영향을 주느냐고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미국을 이해하기 좋은 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은 외교부 장관이 없습니다. 국무부 장관이 있죠. 참으로 오만한 이름의 직위를 할 수 있는데 미국이 바라보는 세계를 바로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50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제 나라에서 출발한 그 이름이 지금은 모든 나라가 미국 영향 내에 있으니 외교부가 아니라 국무부라 호칭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의 시각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가 우리에게 익숙한 항공모함 함대입니다. 우리 한국은 칠함대 담당 지역에 속해 있죠. 뭔가 이상하죠? 우리가 왜 미국 함대 관할 범위에 속해 있을까요? 미국이 세계 바다를 나눠서 자국 영해처럼 미국 편의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최근 남중국해 분쟁의 경우도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미국이 보기엔 칠함대 관할, 즉 미국의 권리가 보장된 바다인데 갑자기 중국이 아니다, 중국 관할이라고 부정하면서 발생한 다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현재 한국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중국이 미국이 관리해야 할 영해를 침범하고 소유권을 주장해.
이러다 미국의 함대가 맘대로 다니기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동맹이니까 미국의 관리권을 지키는데 경비를 부담해줘 라고 말이죠. 미국의 사고로는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그 외 나라들의 처지에서 보면 어디까지 장단을 맞춰줘야 하는지 불분명하죠. 남중국해를 주장하는 중국도 미국을 흉내내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잠깐 이야기가 돌았는데 그만큼 미국은 세계 어느 곳이든 안보 측면에서 자신들이 관여해야 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의 영향 아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안보로 정의하는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원조를 중단하면 바로 우크라이나가 독자적인 살 길을 찾아 비슷한 힘을 지닌 러시아나 중국에 붙을 수 있고 우크라이나가 포함된 발칸반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작아지겠죠. 그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 안정되고 혼란스럽고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반미 정권이 들어서느냐 친미 정권이 들어서서 미국 행보에 지장을 주느냐 마느냐는 지대한 관심을 둡니다. 어느 국가의 영향력이 작아진다는 것, 그 자체가 안보의 위험이 커진 것으로 봅니다. 트럼프가 독단으로 의회 승인 없이 주한 미군의 수를 감축하거나 철수를 못하게 정해버린 2020 미의회 수권법도 같은 취지입니다. 분명히 한국의 동의가 필요한 일일 것 같은데 한국의 동의 따위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주둔도 철수도 한국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보하면 그만입니다. 그 통보를 미국은 협의라고 부르고 협박이나 압박을 미국은 협상이라고 부릅니다. 볼턴의 서적 원고에서 제기된 우크라이나 관련 주장은 27일 월요일부터 시작한 상원 탄핵 심의에서 재판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고발을 부인하고 볼턴이 책을 많이 팔려고 미묘한 이 시점에 고의로 책에 내용을 누설했으며 국가 안보를 위해 볼턴에게 증언하지 말 것과 상원에서 증인으로 부르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고 압박하는 중입니다. 탄핵 심의 자체를 하지 말고 하원의 탄핵안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볼턴이 증언하겠다라고 한다면 상원은 증언대에 세우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증언대에 세우지 않으면 미국 유권자들 의심만 커지고 올해 대선에 상당한 타격으로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볼턴이 부정해주면 좋은데 지금 볼턴은 트럼프의 이를 갈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 볼턴의 기록물이나 말이 보수층에게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볼턴을 지지하고 볼턴과 정책을 공유하고 공화당의 정책을 이끈 이들이 공화당 상원입니다. 볼턴이 책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공화당에서 4표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탄핵 찬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를 직권남용으로 행사한 죄로 탄핵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어제 오늘 미국의 주요 뉴스엔 볼턴 책 뉴스와 그 증언 가능성에 대한 기사로 가득합니다. 탄핵이 되든 말든 한국의 전작권 좀 넘기고 핵 개발 승인해주고 문재인 정부의 큰 업적일 수도 있는 탄도미사일 중량 제한 철폐에 더해서 사거리 제한마저 풀어주고 남북 교류도 딴지 걸지 말고 에이 어쩔 수 없지만 말하다 보니 죄다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참 그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